외숙모가 우린 버린 이유가 이거였어. 아빠가 목숨 걸고 남긴 이 통장 때문이었어.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 앞에 외숙모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곧 사람 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차는 사라졌습니다. 16 지안과 13살 유림만 남았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잔액 3천만 원.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금주 이름은 외숙모였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버려졌는지. 추위 속에서 두 아이는 맞은편 국밥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이 버려진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 앞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16살 지안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이어 13살 유림이 내렸습니다. 두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조수석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안에게 던지듯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서류 들어있어. 나중에 필요할 거야. 지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숙모, 우리 어디서 자요? 외숙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정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곧 사람 올 거야. 누가요? 복지 쪽 사람이야. 내가 연락해뒀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숙모는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대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유림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지아는 유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곧 올 거야. 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예금주는 외숙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 지급 확인서였습니다. 해상재해 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산정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2인 기준 3,500만 원. 수령인은 법정 대리인 외숙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유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춥다. 지아는 봉투를 접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직원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가도 없었습니다. 파출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지아는 유림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쉬어. 유림은 몸을 떨었습니다. 과호흡이 왔습니다. 지아는 유림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잠시 후 유림의 숨이 안정됐습니다. 지아는 맞은편 골목을 봤습니다. 국밥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보자. 두 아이는 걸었습니다.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지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뭐하는 애들이냐?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지아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림은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작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라. 밖에서 얼어 죽겠다. 그리고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지아는 유림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두 그릇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먹어. 지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림도 따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더 끓였습니다. 불 앞에 서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김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림은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더 꺼내왔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내밀었습니다. 더 먹어.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그릇이 비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냐? 지아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생각하자.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림이 지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 있어도 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하루만. 하지만 그 하루는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분자였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서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분자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눈으로 살았으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이불 두 채를 꺼냈습니다. 주방 옆 작은 방에 깔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 지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자는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루만. 내일 복지관 알아보자. 하지만 다음 날도 분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이 엮이기 시작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 몇 명과 동네 사람 몇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외숙모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물에 다리가 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시신은 이틀 뒤에 떠올랐습니다. 외숙모는 장례 내내 조문객들을 챙겼습니다. 인사를 받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지안과 유림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숙모가 있잖아. 앞으로 숙모가 너희 돌봐줄게.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외숙모가 계셔서 다행이네요. 애들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죠. 외숙모는 눈물까지 닦아주었습니다. 지아는 외숙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숙모. 외숙모는 지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뭘 우린 가족인데. 하지만 조문객들이 돌아가자 달라졌습니다. 외숙모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우연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보상금 나온대요. 3,500 정도래요. 애들이요? 일단 제가 맡아야죠. 법정 대리인이 저니까 제 명의로 받아요. 지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였습니다. 외숙모는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숙모가 잘 챙겨줄게.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이불 2장을 거실에 깔아줬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참아. 곧 나은 대로 이사 갈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모.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림은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지아는 유림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외숙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3,500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명의요? 당연히 제 명의로 받아야죠. 제가 법정 대리인이고 보호자잖아요. 애들 명의로 하면 나중에 복잡하대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대요. 지아는 문틈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 명의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유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외숙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학교 언제 가냐? 다음 주부터요. 전학 수속해야 하는데 귀찮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뭘 알아? 숙모가 해줘야지. 하지만 외숙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봤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유림이 기침을 했습니다. 외숙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숙모, 저희 어떻게 하면 돼요? 글쎄, 생각 좀 해봐야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숙모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들었습니다. 애들이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제가 키울 형편은 안 되거든요. 복지 쪽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림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유림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유림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면서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지안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외숙모가 말했습니다. 짐 챙겨. 오늘 나가야 해. 어디로요? 복지 담당자가 너희 맡아줄 곳 찾았대. 지아는 물었습니다. 숙모,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외숙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숙모도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만 걱정 마. 좋은 곳 찾았으니까. 외숙모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류 들어있어. 나중에 필요할 거야. 지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숙모는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가자. 숙모가 데려다 줄게. 차에 탔습니다. 외숙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너희 잘 될 거야. 숙모가 계속 연락할게. 유림은 창밖만 봤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내려. 지아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 담당자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정확히 몇 시예요? 곧 올 거야. 기다리면 돼. 두 아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외숙모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추우면 저기 병원 로비 있잖아. 거기서 기다려. 숙모, 연락 주실 거죠? 그럼. 걱정 마. 그리고 차는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외숙모였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해상재해 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산정 내역서였습니다. 미성년 자녀 2인 기준 3,500만 원. 수령인은 법정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모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끊겼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직원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맞은편 골목을 봤습니다. 국밥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보자. 두 아이는 걸었습니다.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지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두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국밥집에 있었습니다. 분자는 매일 아침 국을 끓였습니다. 지안과 유림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분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밥 먹으면 일해야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분자는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준비 도와라. 파 다듬고 고기 씻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가야지.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요? 당연하지. 니네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지. 전학수속 내일 같이 가자.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부터 두 아이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분자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지아는 팔을 다듬었습니다. 유림은 고기를 씻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갔습니다. 지아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유림은 중학교 2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림도 말없이 일했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에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기태였습니다. 65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기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맛이 달라졌네요. 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더 구수해요. 전보다 깊은 맛이 나요. 분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분자는 주방을 돌아봤습니다. 유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국 앞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다가갔습니다. 유림은 국물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멸치를 먼저 넣었습니다. 다시마를 나중에 넣었습니다. 불세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물었습니다. 뭐 하냐? 유림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멋대로.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계속해봐.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유림이 국물을 담당했습니다. 분자는 간만 맞췄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1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15명이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분자는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안도 놀랐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정말 많아요. 유림이가 잘하나 봐. 분자는 유림을 보았습니다. 유림은 말없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국자를 들고 조용히 저었습니다. 분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떠나면 이 집은 다시 빈집이 된다는 것을, 혼자 국 끓이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두 아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거냐?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외숙모한테 연락 안 하냐? 아니요. 왜? 연락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모는 우릴 원하지 않아요. 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빠처럼요. 분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셨습니다. 유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방해되면 나갈게요. 분자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방해는 무슨, 일 잘하잖아. 그럼요. 그럼 있어라. 대신 일 더 열심히 해. 지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유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자라. 내일 또 바빠. 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분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을. 세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되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하루 30명이 넘었습니다. 자리가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분자는 테이블을 2개 더 들여놓았습니다. 지아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유림은 여전히 국을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분자가 국을 뜨면 지안이 날랐습니다. 유림은 다음 국을 준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박기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애들 손녀예요? 분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냥 돕는 애들이야. 그래요? 근데 딱 손녀 같은데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더 떴습니다. 기태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뭐 어때요? 가족 같으면 됐지. 분자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분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분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지안이랑 유림이 외숙모예요. 분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외숙모였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 전학수속 들어간 거 봤어요. 주소가 거기더라고요. 분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 데리러 가려고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설거지 끝났냐? 네. 그럼 쉬어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분자는 혼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면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밥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외숙모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지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외숙모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숙모. 지안아, 오래간만이네. 유림도 나왔습니다. 외숙모 뒤로 숨었습니다. 외숙모는 웃었습니다. 유림이도 컸네. 다들 잘 지냈구나. 분자가 물었습니다. 왜 데려가려고 하세요? 제가 보호자니까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외숙모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해하시죠? 제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애들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웠어요. 분자는 말없이 외숙모를 봤습니다. 외숙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이제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분자는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외숙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안아, 숙모 마음 이해해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제 같이 가자. 응? 지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가요. 우리 여기가 좋아요.
외숙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안아, 말 들어. 나 너희 보호자야. 법적으로 내가 데려갈 수 있어. 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의견은 안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요. 외숙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보호자 확인서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분자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정말 외숙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이해하시겠지만요. 애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피부치니까요. 할머니는 혈연도 아니시잖아요. 분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외숙모 말이 맞았습니다. 외숙모는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짐 싸.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숙모의 가방에서 통장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분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분자가 말했습니다. 그 통장 뭐예요? 외숙모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제 통장이에요. 왜요? 아이들 아버지 보상금 아니에요? 외숙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명의로 받았어요.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분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이들 명의는 아니고요? 외숙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분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 외숙모가 다시 나타났는지를.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아이들 데려가실 거면 법대로 하세요.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외숙모는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혈연도 아니잖아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주세요. 외숙모는 혀를 찼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후회하실 거예요. 외숙모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이 분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분자는 지안을 안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유림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분자가 싸우기로 결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숙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혈연도 아니잖아요. 분자는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쉬어라. 할머니도 못 주무셨잖아요. 분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도 못 잤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안은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유림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박기태도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떴습니다. 기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그때 기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세요? 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제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뭔가 고민 있으신 것 같아서요. 분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자는 기태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숙모가 다시 나타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상금 통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숙모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혈연 관계도 있고요. 할머니는 혈연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혁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외숙모가 아이들을 학대했거나 방치한 증거요. 보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CCTV는 확인하셨나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버린 순간이 찍혀 있을 겁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외숙모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는 거죠. 그 사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분자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혼자 국밥집 지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이제 가족이 생기셨는데 빼앗기면 안 되죠. 분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증거를 모아봅시다. 그 다음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게요. 분자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안과 유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분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다. 지안과 유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숙모가 너희를 버린 날 기억나니?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요양병원 앞에 내려줬어요. 복지 담당자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분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니? 외숙모 집에서 사흘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니?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설에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 키울 형편 안 된다고요. 유림이 말했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방 안에서요. 언니가 기침했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분자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통장은 언제 받았니? 외숙모가 우리 내릴 때 줬어요. 봉투에 넣어서요. 근데 명의가 외숙모였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분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분자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2달 전에 아이들이 버려진 일이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요. 변호사 사실조회 신청서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올게요. 분자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분자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그날 새벽이 나왔습니다.
낡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외숙모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자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 USB 있으세요? 분자는 USB를 건넸습니다. 영상이 복사되었습니다. 분자는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자는 준혁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준혁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유기죠.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거래 내역 받았습니다. 한번 오세요. 분자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보상금이 입금된 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큰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로요? 명품 매장이요. 가방, 옷, 신발. 전부 외숙모 개인 용도입니다. 분자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아이들을 위해 쓴 돈은 없었습니다. 이거면 되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내일 법원에 신청할게요. 후견인 지정 신청이요. 분자는 손을 모았습니다. 꼭 이겨야 하는데. 준혁은 분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길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분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를 믿어라.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에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 시정 명령. 분자는 아침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도 그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분자는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모르겠다. 보건소에 확인해 봐야겠어.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누가 신고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자는 알았습니다. 외숙모였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딱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위생 문제 있대요. 진짜요? 그럼 다른 데 가야겠네.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날 10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더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재점검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왔습니다.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깨끗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딱지가 떼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분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올 거야. 지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더 잘할게요. 맛있는 국 끓여서 손님 다시 오게 할게요. 분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이었습니다. 분자가 진짜 싸움을 시작한 것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분자는 준혁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외숙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외숙모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분자를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판사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지안, 유림 후견인 지정권입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외숙모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혈연 관계도 명확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해결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인 측 입장은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외숙모는 아이들을 유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준혁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요양병원 CCTV 영상입니다. 새벽 4시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아이들을 내려놓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외숙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복지 담당자한테 연락했는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복지관에 사실조회했습니다. 연락 기록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준혁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보상금 3,500만 원이 외숙모 명의로 입금됐습니다. 일주일 뒤 명품 매장에서 800만 원을 썼습니다. 가방 구매 내역입니다. 그 다음 주에 옷 300만 원, 신발 500만 원. 아이들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린 직후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돈은 뭡니까? 외숙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건 제 돈이잖아요. 아이들 아버지 보상금 아닙니까? 외숙모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한 겁니다. 준혁이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족급여 산정 내역서입니다. 미성년 자녀 2인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다. 법정 대리인 명의로 받았어도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생활 지원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상금은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개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외숙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유림이가 기침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판사는 지안을 받습니다. 지안 학생, 사실입니까? 지안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숙모는 우릴 원하지 않았어요. 돈만 원했어요. 외숙모가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숙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외숙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는 유림을 봤습니다. 유림 학생도 같은 생각인가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판사는 분자를 받습니다. 신청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자가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받아줬습니다. 2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재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분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혼자 버려져서 살았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분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안과 유림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분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준혁도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판사님 표정이 좋았어요.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분자가 희망을 본 것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를 다녀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밥집 일만 했습니다. 단골 박기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다들 왜 그래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떴습니다. 기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최종 판결 나옵니다. 분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언제예요? 내일 오후 2시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림은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분자는 유림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분자도 무서웠습니다. 만약 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다시 빼앗긴다면 분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분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드님,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맞죠? 이 아이들 지켜도 되는 거 맞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느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분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준비했습니다. 오전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분자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교복을 입었습니다. 준혁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네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숙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외숙모는 분자를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판사였습니다. 지안, 유림 후견인 지정건 최종 판결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외숙모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요양병원 앞에 유기했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했습니다.
외숙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신청인 최분자 씨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받아주고 보살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의식주를 제공했습니다. 2달 동안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말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외숙모의 보호권을 박탈합니다. 외숙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보상금은 아이들 명의로 복구합니다. 외숙모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최분자 씨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안, 유림은 최분자 씨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분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진짜 이긴 것입니다. 지안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유림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분자는 2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외숙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자를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분자는 외숙모를 봤습니다. 외숙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지안과 유림을 봤습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외숙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분자는 2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3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태워드릴게요. 차에 탔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야. 유림이 물었습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2 아이는 웃었습니다. 분자도 웃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 끓는 냄새였습니다. 분자는 앞치마를 두르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지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밥 먹어요. 같이 먹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자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도 부쳤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자. 3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3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것은 1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루 40명이 넘었습니다. 분자는 테이블을 하나 더 들였습니다. 지아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유림은 국을 끓였습니다. 3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단골 박기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으세요. 분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환해지셨어요. 덕분입니다. 기태는 지안과 유림을 봤습니다. 애들 덕분이죠?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얘들 덕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성적표였습니다. 전 과목 평균 90점이 넘었습니다. 분자는 놀랐습니다. 지안아, 이게 뭐냐? 성적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분자는 지안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유림도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분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뭐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지안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국밥이요. 유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분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자는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유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고기를 더 넣었습니다. 파도 더 넣었습니다. 국물 맛이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분자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살던 자신이 가족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 통장이 아이들 명의로 복구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분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함께 갔습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지안 명에 1,750만 원이었습니다. 유림 명의도 1,750만 원이었습니다. 외숙모가 쓴 돈은 법원 명령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분자는 통장을 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너희들 거야. 아버지가 남긴 거야. 지안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로 가게 키워요. 테이블도 더 사고 그릇도 새로 사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너희 미래를 위한 거야. 대학 가고 꿈 이루는 데 써야지. 유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요리사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국 끓이는 요리사요. 분자는 유림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럼 요리 학교 가야지. 지안도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분자는 지안도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둘 다 잘할 거야.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안이 분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림은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여세요? 분자는 웃었습니다. 지금 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불을 켰습니다. 유림은 국을 끓였습니다. 지안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자는 국을 떴습니다. 지안이 날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여기 국밥은 진짜 다르죠. 분자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지안도 웃으며 일했습니다. 유림도 웃으며 국을 끓였습니다. 국밥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분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할머니도 수고하셨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분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드님,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자는 웃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분자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 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새벽이면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루 50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분자는 직원 1명을 더 뽑았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줄 아주머니였습니다. 지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유림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요리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과 후에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분자의 국 솜씨를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분자는 국을 떠서 내왔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분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야기를요? 네. 법원 판결문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분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사로 나가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는 지안과 유림을 봤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왔습니다. 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안과 유림도 인터뷰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족이 된 할머니. 기사는 분자와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새벽에 버려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밥집에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싸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하루 60명이 넘었습니다. 분자는 테이블을 또 하나 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자가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냥 맛이 너무 좋아서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요. 분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천천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자는 그들을 위해 더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분자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선한 이웃 가게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 가게에 주는 인증이에요. 분자는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네. 아이들을 돌보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인증서 전달식 있습니다. 분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선한 이웃 가게래. 지안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유림도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우와. 다음 주였습니다. 구청장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분자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분합니다. 구청장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인증서는 가게 벽에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여기 국밥은 정말 특별해요. 분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릴 받아주셨잖아요. 유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분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서로 도운 거지. 세 사람은 꼭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자가 진짜 행복을 느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지안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분자는 지안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지안아. 지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가 잘할 거야. 유림도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요리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분자는 유림도 안았습니다. 유림이도 잘했어. 할머니,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분자가 특별히 국을 끓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분자는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든 먹을 수 있어. 할머니가 계속 끓여줄게.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죠?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린 가족이잖아. 유림도 물었습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아드님, 우리 가족 보이시죠?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지안과 유림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날이었습니다. 분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낀 것은 2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국밥집을 도왔습니다. 유림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요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방과 후에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분자의 국 솜씨를 완전히 익혔습니다. 이제는 분자보다 더 잘 끓였습니다. 분자는 71살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신문기사 이후로 단골이 더 늘었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분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분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담임이었어요. 분자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분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밥 먹여주시고 챙겨주셔서요.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그 일을 하시네요. 아이들 돌보는 일을요. 분자는 지안과 유림을 받습니다. 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선생님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나간 뒤였습니다. 분자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팠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지안과 유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 지안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제 가게를 너희한테 넘겨줄까 해. 유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응. 너희가 이제 다 컸잖아. 특히 유림이는 할머니보다 국을 더 잘 끓여. 유림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지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분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는 할머니가 더 감사하지.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이제 너희 차례야. 이 가게를 너희가 이어가.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도와줘.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 말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유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머니처럼 할게요. 세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진 것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유림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간을 맞췄습니다. 분자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조언만 해줬습니다. 지아는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오늘은 유림이가 끓였구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유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가족에게 이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림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뭐 먹을 수 있어요? 유림은 아이를 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림은 웃었습니다. 앉아. 맛있는 거 줄게. 아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림은 국밥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고기도 더 얹었습니다. 계란도 올렸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유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분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유림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유림이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요. 유림은 분자를 봤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림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생각하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도 그랬거든. 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자는 이불을 꺼냈습니다. 3년 전처럼 방에 깔았습니다. 아이는 그 이불에서 잤습니다. 지안과 유림은 분자를 봤습니다. 분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다른 아이를 돕는 거지. 지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함께 하는 거지. 우리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다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드님, 우리 가족이 또 늘었어요.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국을 끓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도울 것입니다. 사랑은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밥집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추운 겨울 아침에도 그 불빛은 희망이었습니다. 버려진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국밥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렇게 가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법이 정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숙모는 조카들을 보상금 때문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으로. 자식 없는 노후가 불행할까요? 아니면 사랑 없는 삶이 불행한 걸까요?